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자, 오늘부터 자료구조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라고 하게 되고, 이, 이, 과거에는 비해서 속도가 늦어졌네. 다시 시어링 전제 늦췄다가 다시 할게요. 그냥 해야 되겠다.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영어에서는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나왔던 겁니다. 어, 이게 좀 늦어서 다시 나갔다 좀 들어올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시죠? 추상 데이터 타입, 추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 동화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추상 데이터 때문에 설계하기 위한 거하고 그
비교해 보면 집을 설계하기 위해서 못이 있고 그다음에 되고 게 있겠죠. 타일 있는데 예를 들어 학사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학번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정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름, 성함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집 설계 요거를 이 실제 저희 그 이제 나타낼 적에는 요렇게 하나하나 뭐 재료 이런 재료들인데 이거를 전체 우리가 그 설계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거실은 어떻게 생겼다는지 아니면 침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설계도에 침실에 무슨 몇 미리짜리 못을 썼고 그다음에 바닥에 이제 그 뭐 그 들어갔던 나무 재질은 어떤 건지 그런 거 우리 따지지 않죠. 전체적인 어떤 못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추상화라고 얘기한다. 반면에 거꾸로 거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체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 설계 쪽에서도 추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뭐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 정수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보시겠죠. 그다음에 학과목의 어떤 아니, 배열이 아니네. 학과목별 뭐 성적 그다음에 이제 이 학과명, 학과 명칭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추상화됐다면 요걸 갖다가 구체했을 때는 학번은 정수로 쓴다. 학생 이름에 대한 거는 이걸 갖다가 저희 그 사람 이름으로나 어떤 걸로 쓸 거니까 그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특히 정수 같은 경우는 정수를 우리는 몇 비트를 쓸 것인가 그래서 보시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저희 그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관련된 거하고 봤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리가 접해볼 많이 접하게 데이터가 뭐 안 나오네. 잘 되다가 수업만 하면 접속이 밀려서 그러나? 자, 데이터.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저희 그 데이터라고 얘기한다 이죠. 뭐 저희 거기 값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한국인들의 어떤 그 형태들에서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모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부류,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그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이제 데이터 집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류에 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정수 그러면 정수들끼리의 어떤 부류 그래서 이걸 정수 타입이라고 얘기한다. 여기 또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릴게요.
이제 자꾸 끊겨 들려요? 마이크 위치를 네, 좀 끊겨서 들립니다. 마이크 위치를 좀, 그 통신 장비 그쪽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요. 또 화면도 나오질 않네, 지금. 데이터 그 프로까지만 나오고 말았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 다음에 프로그램 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를 갖다 데이터라고 얘기한다. 프로그램 처리의 대상, 모든 거. 타입은 그 데이터들의 어떤 부류들을 부류 집합이다. 그다음에 연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장비가 잘 안 되네. 근데 나 갑자기 됐어요. 이제 연산, 타입은 한 부류에 속하는 데이터 집합이다. 그래서 보고, 그래도 계속 끊겨 들려요? 연산은 어떤 일을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목적이에요. 연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료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덧셈이라든지 때로는 저희 그것들 갖다가 뒤에다 계속 붙이게 되죠. 그걸 갖다가 컨캐터네이션이다라고 하는 연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타입만 따로 얘기해. 그다음에 연산자의 집합과 정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나오죠, 지금. 데이터 타입은 타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료들의 하나의 그 부류, 그다음에 그 관련된 연산자들의 집합을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앞에다가 추상 붙였을 때 추상 데이터 타입이다. 그래서 그 정수다 그러면 정수가 몇 자리인지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겠죠. 그냥 정수입니다라고 하는 정도만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추상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의 구분을 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아예 저희 그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게 있다 그래서 시스템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저희 시스템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다시 원시 데이터 이고 그러니까 원시라 그래가지고 좀 더 제 좀 낙후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가장 제 정확하게 인지거까지 나타내는 건 아니다.
원시 데이터 타입과 복합 데이터 타입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 타입을 다른 말로 단순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여기에 이 정수, 그 다음에 실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죠. 물론 캐릭터 이런 것들이 보게 된다. 복합 데이터 타입에게 되면 이 캐릭터 스트링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그 컴파일러라는 데서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사용자 그 저희 데이터의 그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따가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 예를 들어서 그 복소수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가 이 사용자가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걸 갖다 복소수다. 또는 저희 그 프로그램 언어에 보게 되면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자료 표현이 없어요. 시스템이 다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의 답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C 언어에서는 완벽하게는 되지 못하고 이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걸 갖다 충분하게 지원해 주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객체라는 게 나오는데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이런 방식이 이 abstract data type이다라고 하는 거죠. C 언어에서는 이 type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쓰게 돼 있죠. 뭐 스트럭처문도 쓰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그 이런 거에 이제 그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자료 구조가 모양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제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혼동을 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붙어 있는 걸로 배우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더하고 좀 관계 있지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그 중동 쪽에 그 이 수학자의 이름에서 발견 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유래한 언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알고리즘으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입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입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입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입력이 아예 없던지 아니면 이 한정된 크기의 어떤 입력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는 이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에서는 명확해야 되겠죠.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그 명령어의 그 개수를 따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종료한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 개수가 그 한정돼 있다. 이런 걸 갖다 유한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사람이 수작업에 의해서 도출하는 되면 이거는 종료라고 하는 게 꼭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죠. 여기서는 이 유연성 때문에 종료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에서는 반드시 종료해야 된다. 이죠. 반면에 프로그램은 이게 종료할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종료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입력하는 자료나 출력한 자료나 어떤 처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그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우리는 알고리즘에서 분명하게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산출한 결과를 산출하게 놔야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알고리즘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거를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복잡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번역이 복잡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어로는 complexity라고 써요. 복잡도.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또 안 나오네. complexity, 복잡도.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 요소로서의 복잡도를 따지는데 보통 평가라고 한다면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하나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뭘 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명령을 하는 그런 결과를 따져보는 거를 복잡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는 거다. 두 번째는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냐, 적게 차지하냐를 가는 걸 본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복잡도를 나타낼 때 보게 되면 특히 시간 같은 경우는 고속의 어떤 슈퍼컴퓨터를 쓸 때와 아주 저속의 이 그 컴퓨터를 썼을 때 그 결과가 출력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 하드웨어의 어떤 종류의 이 그 따라서 결과가 몇 초에 나오냐, 몇 밀리세컨드에 나오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복잡도는. 그래서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는 하드웨어의 그 종류하고는 관계없이 얼마나 빨리 나타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분명히 표현해 줘야 되겠죠. 제가 뭐 말로 해도 되죠. 어디 어디 뭐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쓸 거죠. 하고 그 표현하는 그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자연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하는 거에 있어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겠죠. 한 가지 방법으로 1부터 뭐 전체 학생 수가에 대해서 나이를 알아야 되겠다. 평균 나이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학생 수의 나이를 다 더하시오. 그 다음에 학생 수들로 나눠라. 그러면 그게 평균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알고리즘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쓸 수 있죠. 이거는 흐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그림을 갖다가 어떤 언어로든지 다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if문에는 어떤 마름 목걸로 쓴다든지 연산을 하는 건 뭐 사각형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인쇄할 적에는 또 뭐 인쇄 모양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나타낸다든지 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방법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이 C 언어나 자바 같은 걸 썼을 적에 이 그 언어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장점, 아니 뭐 단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그 언어에서 제공되지 않는 어떤 그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든지 한다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산해 주는데 비교를 했는데 스트링 비교가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 그 비교해 주는 걸 갖다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길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 언어만 가지고 썼을 적에는 실습이나 실제 구체적으로 할 때 좋은데 이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불편할 수도 있다 이제 애매모호하다기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언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의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그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pseudo language라고 하죠. pseudo language를 씁니다. 그래서 이 수도 언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때로는 C 언어의 기능을 조금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파스칼이라고 하는 델파이의 어떤 기능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팅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렬이라고 얘기하죠. 정렬해 주는 거를 갖다가 프로그램 언어로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자연 언어로도 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이 자연어로 한번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로 정렬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사람들이 분명하게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렬이 안 된 그 정수들로부터 자, 이것도 한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정수들로부터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거죠. 작은 수를 찾아서 이미 정렬된 리스트 다음에 배치한다. 자, 이게 하나의 정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수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어떤 변수에 들어가고, 정수의 개수는 몇 개까지 될 거고,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건 없죠. 알아서 찾아. 이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언어에서는 조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방법이 의사 언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for 0부터 시작해 가지고 n까지 한다면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C 언어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리스트 i에서 이 리스트 n마일까지 이거를 조사하여 가장 작은 정수 갖다가 이걸 리스트 민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민을 이거를 하자. 자, 이렇게 말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i와 그 다음에 리스트 민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교환한다. 자,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빨간 줄로 표시된 이런 것들은 C 언어의 형태인데 이 아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또 말로 썼죠. 자연 언어. 이런 식의 걸 갖다가 수도 코드라고 쓴다 했죠. 또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써도 되죠. 리스트 i의 리스트 민이라고 하고 C 언어에는 없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양방향 화살표를 쓰게 되면 아 이거 교환이구나라고 서로 의미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알고리즘의 표현을 이 의사 언어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알고리즘 표현 언어다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겠죠. 자, 이걸 프로그래머 언어, C 언어로 나타낸다는 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한번 일부만 써볼게요. C 언어를 한번 써보자. C 언어를 쓰려서 완벽하게 돌아가려니까 제일 먼저 include 문을 이제 쓰게 되겠죠. include 이렇게 쓰고, 뭐, stdio.h 뭐 이렇게 쭉 쓰다가 그 다음에 이 그 소팅 해주는 부분 뭐 이렇게 메인만 써볼게요. 뭐 소팅 해주는 건 메인 그 다음에 뭐 가로만 해도 되지만 하여튼 이제 void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변수 선언 in 뭐 이렇게 해서 잔뜩 뭐 써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C 언어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있으면 여기 지금 타이핑한 걸 가지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실행하게 되면 컴퓨터에서의 그 결과를 산출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근데 단점은 알아보기가 이해 알고리즘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면 이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거는 조금 그 축소한 의사 언어로 표현하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아까 내 알고리즘은 다른 거보다 더 좋으냐, 나쁘냐, 뭐 나쁘다기보다 얼마나 더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걸 갖다가 실제적인 그 같은 컴퓨터 성능화에서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알고리즘 분석해 주는데
경험에 의한 어떤 그 분석일 때, 다시 말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동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그 일반적인 알고리즘 분석 방법에 대해서 보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냐면 성능 분석이다. 그래서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걸리냐, 적게 걸리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갖다 뭐냐면 점근적 복잡도다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점근적 복잡도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평가 방법을 쓴다. 그때 사용하는 어떤 이 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행했을 때, 슈퍼컴퓨터에서 수행했을 때와 스마트 그 기기에서 했을 때, 우리 지금 스마트폰 또는 더 아주 오래된 1960년대 컴퓨터에서 동작시킬 때하고 많이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 그 하드웨어에 이 그 좀 독립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드웨어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드웨어 독립적인 어떤 지금 제가 동그라미처럼 썼는데 여기 아직 화면에 안 나오네요. 빅 O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표현은 뭐냐? 라고 하는 편법을 해요. 세 번째 방법이 세타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 이렇게 줄을 좀 걷습니다. 자, 여기 오인데 너무 동그래졌는데 이렇게 보다는 약간 길겠죠. 자, 그리고 위에 꼭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이거 오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문자 오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성능 분석을 하는데 이 정근 이런 걸 갖다가 정근적 표현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그걸 갖다 좀 수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O 이걸 갖다가 이 대문자다라고 해서 빅 O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빅 O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표기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말로 좀 이렇게 써 있는데 이해를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어요. G의 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빅 O로 나타냈을 때는 F의 N이다라고 그러니까 F의 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이 정의를 보게 되면 조금 뭐 알고리즘을 이미 들으셨던 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C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있다라고 하죠. C라는 상수. 그 다음에 N0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는 0보다 크다라고 하죠. 이런 상수가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상수가 존재했을 때 f의 n이라고 하는 거하고 g의 n이라고 하는 거에 그 부등호의 크기 폭이를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커진다. g의 n. 근데 여기다가 c라고 하는 어떤 값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이 c 곱하기 gn이라고 하는 게 더 커진다. 그래서 fn은 요거보다 작은 값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때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n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빅 O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쭉 썼는데 뭐 A 더하기 B
C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D는 E에다 넣고 뭐 그래도 여러 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러 줄에 덧셈을 하는 게 뭐 한 줄 덧셈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요렇게 한번 볼게요. 3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f의 n이라고 하는 수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3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빅 5라고 하는 거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자, 요 파란 세로 부분 된 걸 갖다가 g의 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나 쓸게요. 3의 n 더하기 2. 이거는 빅 5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3의 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하고 혹시 이렇게 썼을 때 4n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번 크기를 n 값을 조정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n이 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n이 2이면은 3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는 4 곱하기 2가 되니까 왼쪽에 대한 부등식의 왼쪽에 대한 거는 8이 될 테고 이쪽 8이 되죠. 그래서 이퀄 관계가 된다. 첫 번째 n이 2일 때 그럼 n이 3일 때를 한번 볼까요? 그럼 3 곱하기 3 더하기 2고 여기는 4 곱하기 3 이쪽 왼쪽은 3 곱하기 3 9 더하기니까 11이고 여긴 12가 되죠. 등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이 4일 때도 그렇고 쭉 진행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퀄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4의 n이라고 하는 게 3n 더하기 2보다는 크다 이죠. 조건이 언제냐면 n이라고 하는 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 2라고 하는 요걸 뭐라 하냐면 n0로 나타내는 것이고 앞에 4라고 하는 이런 값은 4가 되던 5가 됐던 상관없다 이런 걸 갖다는 C라고 하는 상수로 표현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이거는 생략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5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빅 5라고 하는 거는 그냥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볼까요? for i는 0부터 i less than 3,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a는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 d는 a 더하기 다시 뭐랄까 여기도 C라고 쓸까요?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개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요거에 대한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 빅 O라고 하는 특히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걸 나타내게 되면 요거 루프를 돌죠. 몇 번 돌냐면 n번에 대한 루프를 돌죠. 근데 이게 n이 몇 번이면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썼는데 3 말고 n이라고 써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루프 한 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a나 b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그냥 한 개 정도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그냥 상수 정도로 본다면 되겠다 이거죠. 루프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덧셈에 대한 거. 따라서 이런 거를 표현할 적에는 n번 돌아가는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빅 O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worst case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 worst case 시간 복잡도나 아니면 이제 공간 복잡도에서 가장 저희 그 시간이라면 속도가 늦었을 때, 공간 복잡도라면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그 성능 분석을 나타내는 이 그 점근적 표현법이다.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병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할 의미는 좀 별로 없죠. 그건 운동선수들이나 자기가 어딘가에 이력서 제출할 때는 내가 아주 잘했을 때만 얘기하겠지만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나타냈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쓰는 어떤 표현법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성능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표현 중에 하나는 오메가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메가라고 있고 이 오메가가 이제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의 경우는 W자 비슷하게 생겼죠. 자, 두 번째 오메가 표현에 대한 거. 자, 오메가 표현에 해당되는 거는 요건 소문자, 오메가의 제곱, 그리스어의 소문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건 대문자의 오메가다. 자, 우리 소문자에 대한 건 이번에는 안 쓸 거니까 소문자에 대한 거다. 자, 이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까는 최악의 경우다. 이거는 베스트 케이스였다. 가장 좋았을 경우에 대한 거에 대한 성능 분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시간이 좀그 질질 저희 그 성능이 좀 이상해서 이 그 빅 O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까지만 오늘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 시간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하고 세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타. 그리고 이거는 평균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는 이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한 거는 이 다음 시간에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드리고 그리고 예를 한번 한 다음에 실제 저희 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저희 그 추구해야 되겠냐. 예를 들어서 자료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자료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찾아가지고 알고리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겠죠. 우리가 구조 분석학이라고 하는 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예측이 이 고성능 컴퓨터에서의 시간을 예측하는 거나 저성능에 대한 컴퓨터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 순수하게 그 분석을 해보는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빅 O에 대한 것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빅 O하고 오메가 세타에 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거 찾아보시고요. 책 없더라도 이 검색하게 되면 워낙 이건 뭐 자료들이 풍부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빅오 오메가 세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오시고 복습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한 자료들은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서 보시면 되겠어요. 유튜브 제 주소 다시 제 혼동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에 이제 오늘 좀 속도가 늦었는데 개선한다 그런데도 조금 잘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좀 통신이 잘 되는 쪽으로 한번 또 가보든지 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다른 장소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 그 뭐 좀 더 그 처리가 실시간으로 제가 입력한 거하고 잘 나온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끝냅니다.